반갑습니다. 시장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코인 탈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리플 관련 이슈들과 최근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전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다시 리플이 언급되고 있는지, 왜 과감한 가격 전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 그 배경의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한 토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온 기업입니다. 은행 라이선스 확보 시도, 결제 네트워크 제휴, 규제 대응 등 제도권과의 접점을 꾸준히 넓혀온 몇 단 되는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을 단기 투기 자산이라기보다 차세대 금융 네트워크 후보군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물론 맹신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적 흐름을 기반으로 한 판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놓치면 안 될 긴급 정보 하나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플 ETF 승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재의 ETF와 앞으로 나올 ETF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XRP ETF는 선물 ETF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 스팟 ETF입니다. 선물 ETF는 이미 거래되고 있고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가 들어왔지만 실제 XRP를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물 계약만 롤오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XRP의 공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물 ETF는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점이 바로 한계입니다.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 큰 손들이 참고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실현 유동성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XRP가 언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공급 부족이 언제 발생할지 예고해줍니다. 이 지표가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표를 영상 시청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잠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보다 더 빠르게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억 투자자들의 비법서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전자책을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만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리플 정보 또는 코인 탈출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저는 한 인공지능 모델에게 리플의 중장기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분석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은 국제 송금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국제 송금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90조 달러를 상회하며 2030년에는 290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장은 거대한 배관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자금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관로는 오래되었고 비효율이 존재합니다. 속도는 느리고 비용은 높으며 중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JM페이건 첼스는 하루 약 10조 달러 규모의 국제자금 이동을 처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단 0.1%의 효율 개선만 이루어져도 하루 100억 달러 단위의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거대한 수로에서 작은 밸브 하나만 조정해도 전체 흐름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 국제 송금의 표준 인프라는 스위프트 네트워크입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3일에서 5일의 처리 시간, 중간 은행 수수료, 복잡한 정산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의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반면 리플랩스가 구축해온 ODL, On-Demand Liquidity 구조는 리플을 브리지 자산으로 활용해 실시간 정산을 지향합니다. 기존의 노스트로 계좌처럼 상대국의 자금을 미리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 시점에 즉시 전환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모델입니다. 재고를 창고에 쌓아두는 대신에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 배송하는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리플 레저는 1초 미만의 거래 확정성, 초당 1,500건 이상의 처리 능력, 낮은 수수료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영국 중앙은행 보고서에서는 리플 네트워크가 3년간 250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현실화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술적 처리 한계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거래만 리플 인프라를 통해 처리된다고 상정해보겠습니다. 일부 단순화된 모델에서는 이 경우 리플 가격이 이론적으로 1,000달러, 원화 약 140만 원 수준까지 계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유통량, 회전율, 수요 집중도를 단순화한 가정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핵심은 수요 증가가 가격 형성의 근본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필요합니다. 1조 달러 규모를 소화하려면 단일 메인 체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체인, 레이어 2, 레이어 3과 같은 확장 구조가 거론됩니다. 고속도로가 포화되면 우회로와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듯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 확장 레이어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비트코인과 스택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인 체인 위에 구축된 확장 레이어가 오히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확장이 단순 가격 변동을 넘어 구조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제도권 흐름을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현물 리플 ETF가 상장되었고 상장 첫 주 약 2억 8천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와 비교해도 강한 출발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복수의 리플 ETF 신청서가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접수되어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관 자금 유입의 문이 열리느냐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은 RUSD라는 달러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결제 영역에서는 가격 변동이 큰 자산보다 가치가 고정된 자산이 선호됩니다. RLUS는 제도권 환경에서 확장된다면 리플 네트워크의 실사용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블랙록입니다. 약 11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이 거대 운용사가 자산의 일부를 토큰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만 전환해도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중 일부라도 리플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온체인 수요 구조는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저수지에서 작은 수로 하나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리플 가격이 1,000달러, 2,000달러에 도달한다는 시나리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와 맞먹는 규모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표준 지위에 가까운 채택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한 리플이라는 기업의 성장과 리플 토큰 가격 상승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기술 채택이 확대되더라도 토큰 수요 구조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 가격 상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확실하다는 확신 아래 과도한 비중을 실었다가 큰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 시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실패 시 삶 전체를 흔드는 구조는 바람직한 투자 구조가 아닙니다. 성공하면 의미 있고 실패해도 복구 가능한 수준의 비중, 그것이 장기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이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리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을 잠재력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 굴곡을 동반한 경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스스로 충분히 조사하시고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산 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려는 이야기는 정말 세상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슈퍼거인이에요. 운용하는 돈이 일경 3천조 원이 넘고 주식, 채권, ETF, 화생상품, 땅, 건물, 디지털 자산까지 전부 다루는 회사죠. 블랙록이 관심 있는 자산은 그냥 코인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비밀 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록 내부에는 에드워드 다우라는 전설적 전략가가 있습니다. 다우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는 마법사입니다. 다우 이론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이미 늦었다. 즉, 우리가 TV 뉴스에서 코인 가격 폭등 이야기를 보면 이미 늦은 자리라는 거죠. 다우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 돈과 큰 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꿰뚫어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방법을 이해하면 블랙록 같은 큰 기관이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돈을 버는지, 언제 가격이 폭발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 내부 자료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그들은 조용히 특정 디지털 자산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은 조용하지만 거래량과 포지션 데이터를 보면 기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우가 직접 관여하는 이 자산은 그냥 코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이 자산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글로벌 기관 자금이 몰리고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줄을 서서 투자하며 정책과 제도적 지원까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면 이미 늦습니다. 폭등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지금 이 순간이 아는 사람만 웃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자산은 소액으로도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 정도만 넣어도 기관 포지션 움직임, 축적 단계 신호, 다우식 전략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중이 모르는 사이 소액으로도 기관과 함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람, 권력, 비밀, 그리고 돈과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아는 것.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움직이는 돈과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블랙록의 전략가 에드워드 다우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다우가 담당하는 이 코인은 이미 계산되어 있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즉,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도 이미 설계해 놓았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셨다면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만 코인의 정체와 코인 탈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 또는 설문 작성 링크를 눌러 문자로 코인 탈출 다우 라고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 목표, 그리고 전략까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 작성 링크를 이용하신 분도 가장 아래 설문 답변란에 코인 탈출 다우 6글자를 적어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액은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전략 흐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블랙록과 에드워드 다우 그리고 그가 담당하는 비밀 전략 코인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